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시사입니다. 자, 2025년 1월 31일, 1월 마지막 날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긴 연휴가 끝나고 오늘 첫 개장을 했는데, 국내 증시 하락 가능성이 좀 높았죠. 이제 딥시크 충격 때문에 좀 영향은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이 정도면 좀 선방하는 것 같아요. 좀 하락폭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아무튼 뭐 연휴 기간에도 제가 오죽하면 이저 딥시크라는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이슈가 터져가지고 제가 긴급하게 제가 그냥 다 한번 그 뭐죠 썸네일도 직접 만들어보고 해서 좀 급하게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그 한번 정리해 본 거니까. 근데 그 내용은 어쨌든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이미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내용 참고하시면 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저는 이제 매일매일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했어요. 미국 시황하고 주요 이슈들은 매일매일 좀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고 중요한 내용들 한번 좀 정리해드리고, 우리나라 보고서들 조선 뭐 다 딥시크이가 좀 많아요. 그다음 폴더블폰, 기업 분석은 현대모비스, 기아, 삼성전기, 현대백화점, 휴메딕스, 칩스앤미디어, 전자공시는 가온칩스 하나 정도 있어서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오늘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함께 배우기는 내일 재무제표 그게 올라와요. 현금흐름표. 예, 현금흐름표 올라오고 일요일 날도 올라갑니다. 일요일 날 그 헬스케어 있죠. 원래 이제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 그거 하나 그냥 헬스케어 보충 수업한다는 생각으로 일요일 날 좀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라가니까 일요일 날 함께 배우기도 참고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밖에 눈이 많이 와서 좀 눈길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주요 미국 뭐 시황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제 거의 일주일치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 넘어갈게요. 그래서 1월 24일은 미국이 좀 빠졌고, 예, 그때 중국에 근데 이미 지난 금요일 날도 딥시크이가 좀 나왔어요. 다보스 포럼에서 딥시크이가 나와서 그날 엔비디아가 3%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정작 월요일 날 완전 난리가 나버렸죠. 근데 딥시크는 이미 그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렸고 아마 올해 6월이나 한 번 더 올릴 걸로 좀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미리 좀 언지를 줬기 때문에 엔캐리 청산 우려는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5월에 시장에서 5월에 올린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 뭐 6월경 좀 가능성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뭐 기대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있어서 물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좀 올라갈 걸로 생각하고 있고, 트럼프는 시진핑 주석을 칭찬하면서 중국과 잘 지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넘어갈게요. 이거 뭐 다 일일이 볼 수 없으니까. 그리고 트럼프 삼선, 이게 좀 저는 보면서 트럼프 삼선 허용하자 이 뉴스도 있었어요. 트럼프가 이번에 끝나잖아요. 근데 삼선 하자. 트럼프 입장에서 당연히 좋아하겠죠. 근데 이게 헌법을 개정해야 되니까 아무튼 그거 하원에서 발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날 좀 많이 빠졌고, 이때 이미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쓴 거죠. 지난주 토요일 날 그 이제 미국장 끝나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 뭐 제가 이제 매일매일 장 끝나고는 다 써놓은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다음 월요일 날 이슈가 터져가지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때 반도체는 안 좋았고, 노보노디스크는 당시에 좋았습니다. 주 1회 투여하는 비만 치료제가 긍정적으로 평가 나와가지고 평균 체중을 22% 감소시킨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비만 치료제가 강했고, 이제 정작 월요일이죠. 나스닥이 3%, 다우는 올랐고요. 그날 이제 우리나라 휴장이었으니까 뭐 난리가 났죠. 아마 우리나라도 개장했으면 아마 급락했겠죠. 예. 딥싱크 충격이 좀 있었고 저사양 칩이고, 아무튼 AI를 활용하여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은 주가가 급등해 버렸어요. 오히려. 근데 딥싱크에 대한 논란은 많아요. 한 뭐 여기 매니저는 딥시크는 적은 비용으로 강력한 AI를 개발할 수 있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당연히 악재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
하여튼 엔비디아한테는 상당한 시험대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오픈 AI와 다른 미국 업체들은 기존의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 가격을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이제 가격을 떨어뜨리면은 이거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회사들은 좀 안 좋아지는 거죠. 대신에 이거를 돈을 주고 사오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싸지니까 또 좋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뭐 서로 막 엇갈리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뭐 번스타인은 이거 비용 600만 달러 맞냐, 더 들어간 거 아니냐, 의심스럽다. 근데 어쨌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불거지면서 미국 금리가 4.5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너무 주식시장의 집중도가 높았어요. 이 빅테크에. 그래서 채권으로 좀 약간은 자금이 이동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콜롬비아 관세 부과하는 거 이제 뉴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민자 안 받아준다고 해서 그 콜롬비아 그러니까 미국에서 추방된 이민자를 콜롬비아 보냈는데 콜롬비아 안 받겠대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때린다. 그러니까 바로 꼬랑지 내렸어요. 콜롬비아가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콜롬비아는 원유, 커피, 원두 이거를 주로 미국에 수출해요. 그래서 원유도 많이 수출하는데 커피, 콜롬비아는 브라질에 이어서 미국에 수출한 두 번째 국가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선 콜롬비아 원유에 저 원두에 커피에 관세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커피값 급등하겠죠. 스타벅스한테 안 좋죠. 예. 근데 어쨌든 관세 부과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민자를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에. 중국의 제조 PMI 지수, 종합 PMI 지수는 어쨌든 조금 위축이 됐고요. 예, 근데 춘절 앞두고 좀 약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월가는 이제 테슬라는 뭐 이제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테슬라 실적 발표 앞두고 나왔던 자료거든요. 아마 목표에 못 미칠 것 같다 올해. 그런 좀 부정적인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날 이제 엔비디아가 무려 17%, 뭐 난리가 아니었어. 마이크론, 뭐 브로드컴, TSMC, 애플은 올랐고요. 메타도 오히려 올랐고 소프트웨어 기업들 오늘 네이버 오른 것처럼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더 좋은 거 아니냐 대중화되니까. 그리고 방어주는 강했습니다. 다음 날은 그래도 좀 진정돼서 나스닥이 급등했고 엔비디아가 바로 급등해 버렸어요. 한 9%. 이거 너무 좀 우려가 과장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제번스 역설이라는 게 이제 화제가 됐어요. 쿠키를 굽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더 적은 재료로 같은 맛의 쿠키를 굽는다면 이 요리법도 공짜로 공개하면 모두가 값싼 쿠키를 구워서 팔 수 있잖아요. 예. 이거 나만 알고 있는 레시피가 아니라 모두가 다 아는 레시피로 근데 더 심지어 더 싼 재료로 똑같이 만들면 다 그쪽으로 가겠죠. 그럼 쿠키 수요는 막 이제 쿠키 가격이 엄청 떨어지겠죠. 그러면 딥시크가 그 역할을 했다. AI 대중화에 큰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샘 알트만도 딥시크 대단하다 이렇게 좀 인정을 하긴 했고요. 모두가 AI만 얘기하고 있다. 뭐 그래서 좀 약간 그런 부분은 좀 경계하자는 내용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그래도 AI 여전히 괜찮다. 이 일로 투자가 줄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사실은 이게 AI 때문에 AI로 돈이 엄청 들어갔잖아요. 미국 기술 펀드로의 이게 유의백이거든요. 2000년 IT 버블 이후로 제일 많이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쏠려요. AI 기업으로. 자본 지출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투자합니다. 보이시죠? 예.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영원할 수는 없어요. 언젠가 끝나요. 이게 둔화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AI가 막 급등했는데 딥시크가 저게 이제 하나 그 상처를 낸 거죠. 야, 언제까지 지출이 증가할까? 이렇게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내는 AI가 등장하면 저렇게 막대한 지출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사람들의 의심을 자극시킨 거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런 구조가 영원할 거라는 믿음에 이제 상처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엔비디아 그래서 이렇게 휘청이었고 예. M7이 차지하는 시총은 34%로 사상 최고치고 엔비디아만 6.8.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너무 쏠린 거예요. 그래서 이 딥시크가 진짜냐 아니냐는 보다도 조심은 해야 돼요. 너무 M7 쪽으로 쏠린 건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럼 또 적절히 조정 받아주면 또 오히려 나중에 상승하는데 부담이 없겠죠. 그러니까 너무 쏠리는 건 좋은 건 아니죠. 경제 지표는 뭐 큰 변화는 없었고요. 닉 티밀하우스 기자는
연준의 관세 대응은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물가 향상. 미국인들이 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실제 물가가 올라서 어쨌든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는 이제 FOMC 전에 나온 얘기니까 실제 근데 기준금리 동결했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소비자들의 기대 심리가 올라가요. 자꾸 물가에 대한.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1년 후에 물가 어떨 것 같다. 이게 좀 꺾여야 됩니다. 그리고 GM은 실적 발표했는데 예상보다 잘 나왔는데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관세에 대해서는 얘기를 그러니까 불확실하다고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실적은 괜찮았어요. 전기차도 어쨌든 올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근데도 주가가 곤두박질졌습니다. 관세 왜냐하면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생산한 비중이 꽤 커요. 한 30% 되는데 여기서 이제 GM 차가 생산돼서 미국 가는데 그거 관세 매기면 이제 정작 2월 1일부터 관세 들어가거든요.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거기에 대한 답을 못 줬어요. 그래서 급락을 했고,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전기차 쪽인데 전기차 점유율도 많이 올라갔고 올해는 작년보다 60%더 전기차를 생산하겠다.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그래서 GM은 일단 전기차 쪽은 여전히 자신감 있는 표현을 했고요. 쉐브론은 미국의 데이터 센터에 전력 공급하기 위해서 GE 베르노바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천연가스 터빈 만드는 회사죠. 천연가스 발전소에 여기랑 이제 계약을 맺고 데이터 센터에 전력 공급하겠다. 이거 보면 딥시크랑 상관없이 이게 투자는 또 계속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새로운 보편관세 시장 2.5 매월 2.5씩 올리겠대요. 근데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야 그거 너무 약해 더 올려. 그래서 아무튼 점진적으로 부과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에 20%가 아니라 천천히 올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낫죠.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적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엔비디아가 올랐고 마이크론 좀 빠졌고요. 뭐 GM은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1월 29일은 미국이 다시 좀 빠졌고 딥시크 충격을 조금 벗어나긴 했지만 FOMC에 좀 실망을 했어요. 이제 금리 인하를 언제 할지 이제 모르는 쪽으로 갔고 하워드 러튼이 미국 상무부 장관 지명자가 청문회에서 중국 규제해야 된다. 이번 AI 사건 때문에 중국을 도와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 이 사람이 이제 예전에 애플 쪽 어쨌든 이제 보고서를 많이 쓴 분으로 유명하죠. 근데 그 테슬라도 아마 썼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딥시크 이거 저가 중국산 짝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산 짝퉁 아주 평가절하를 해버렸어요. 마치 그 중국 테무 아니냐 이거. 그렇게 좀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딥시크의 오픈 AI 모델 도용이요. 그러니까 딥시크가 오픈 AI 거 모델을 가져다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드 섹스라는 그 AI 차르, AI 황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앉힌 거예요. AI 담당해라. 너가 관장해라. 국가의 AI 관련돼서 규제라든가 이런 거. 이 사람이 그런 증거가 있다. 라고 좀 언급을 했고 오픈 AI도 그런 증거를 발견했다. 증류라고 하는데 어쨌든 요거를 이제 그대로 증류시켜서 그대로 가져간 거죠. 그래서 이건 약관 위반이다. 경쟁 제품을 만드는데 자기네 서비스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 이제 밝혀지겠죠. FMC는 뭐 큰 변동 없었고 그냥 금리는 동결했고 핵심은 뭐냐면요. 이번 FMC의 핵심은 연준 의장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맹비난을 했어. 왜 금리 안 내렸어? 뭐라고 하니까 파웰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요. 난 모르겠다. 난 답변 안 할래. 그러니까 트럼프가 비난하는 거 얘기를 해주니까 그 파웰 의장은 그냥 아니 뭐 답변 안 하겠다. 한마디로 핵심 뭐냐면 이 트럼프 관세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물가가 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파웰 의장은 스톱해버렸어요. 난 지금 몰라. 지금 트럼프 정책 때문에 알 수가 없어. 금리 인하 언제 할지 난 모르겠다. 트럼프가 결정해라. 트럼프가 생각보다 관세 정책을 약하게 하면 금리는 또 물가나 금리가 생각보다 덜 오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빨라지는 거고 생각보다 너무 세게 해요. 막 그냥 불확실하게. 그러면 금리 또 오르는 거죠. 그럼 뭐 물가도 오르고 그러면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야, 네가 결정해. 왜 나한테 맡겨? 이런 거죠, 느낌.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이 이제 연준을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청문이 이 상무장관인데 이 사람이 했던 얘기 중에 핵심은 4월부터 아마 보편 관세할 것 같아요. 그때 아마 2.5%부터 부과하지 않을까. 단계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기업 실적 발표했는데 테슬라는 4%당 이제 시간에서 좀 그때 올랐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자동차 실적 안 좋아요. 근데도 기대감,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을 뿜뿜 시켜버렸어요. 26년, 27년, 28년에 위대한 뭔가가 나올 거다. 뭐 자꾸 너무 이제 희망적인 얘기만 하는데 숫자 없고. 네, 그래서 저도 테슬라 뭐 물론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지만 이게 테슬라거든요. 이익 추정치예요. 다 꺾이죠. 주가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낙관보다는 테슬라에 대해서도 조금 단기적으로 조금 냉정함을 여러분들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일론 머스크 말만 무조건 맹신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시간에서 좀 많이 빠졌고 클라우드 서비스 실적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핵심 AI 투자 지출도 조금 이제 정체될 것 같아요. 메타는 좋았습니다. 실적도 좋고 실적 보세요. 매출액 꾸준히 늘죠. 이 부분도 좋았고 지출도 계속 늘릴 거래요. 예, 계속.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출 늘린다고 하니까 시장이 좀 안도했죠. 아, AI 지출 계속 하는구나. 메타는 딥시크랑 상관없이. ASML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고요.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ASML의 시장이 아니에요. 중국 비중을 줄였고 미국 비중이 올라갔어요. 네, 요게 이제 중국인데 요 미국을 빨간색 올려버렸죠. 순수주액도 반등. 시장 예상보다 훨씬 많이 수출했어요. 그래서 AI 대중화되는 것도 좋다. 그렇게 또 언급을 했습니다. 어드반테스트는 일본의 후공정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여기도 실적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들 실적은 다 좋아요. AI 관련 반도체 수요 증가하고, 예. 그리고 알티미터 캐피털 브래드 거스너 설립자는 이제 우버 메타 이런 거 설립 초기에 투자한 유명한 투자자인데 엔비디아 이분은 엔비디아 옹호합니다. 이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 전력 여전히 많이 필요하다. GPU 부족하다. 예. 엔비디아 대체 불가능하다. 구글도 쓰는 거 아니냐. 자체치 만들면서도. 예. AI가 생산성을 높였다. 그래서 승자는 AI를 활용해서 비용 절감하고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업들이 될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제 엔비디아는 좀 빠졌고 반도체는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금요일 미국 증시인데 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죠. 오늘 아니 목요일. 그래서 미국 증시는 좀 올랐고 반도체주들이 좀 올랐고요. 딥시크 충격에서는 좀 벗어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월 1일부터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 GDP 성장률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4분기에 2.3 예상을 좀 하회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소비자 지출은 증가했고 다만 기업들의 투자가 좀 감소한 게 특징이었다. 이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보고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미국 소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투자가 언제쯤 늘어날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네. 네, 제가 근데 중간에 지금 갑자기 회의가 생겨가지고 아이고 1시간을 그냥 그래서 좀 더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애플은 시간에선 좀 오르고 있는 게 실적은 좋지는 않았어요. 아이폰 판매는 부진했는데 다만 서비스 앱스토어 있잖아요. 거기는 잘 됐고 중국 매출은 역시 줄었습니다. 서비스 매출은 증가했고요. 다만 이제 팀쿡은 어쨌든 애플 인텔리전스 AI 기능이죠. 요거를 출시했고 이거를 아이폰 16 제품군의 전년 대비 실적이 출시하지 않은 시장보다 더 강했다. 이런 걸 좀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주주환원 정책 발표도 해가지고 어쨌든 주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이번에 딥시크 쇼크 때문에 애플이 수혜받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KLA는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이죠. 여기가 실적 기대치를 상회하면서 이제 또 긍정적인 실적을 내고 반도체 기업들은 실적이 다 좋은 것 같아요. 좀 우려는 했는데 어쨌든 미국의 주요 뭐 네덜란드 ASML도 그렇고 대다수의 기업들은 뭐 실적이 대부분 예상보다 좋았다. 특히 고성능 컴퓨팅 수요가 좀 증가한 게 영향을 줬고요. 그리고 미국 의원들이 트럼프에게 중국 딥시크가 사용하는 엔비디아 칩
규제해라. 지금 저가칩은 규제 안 하거든요. 이것까지 해야 된다. 아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수출하는 저가용 칩까지 규제를 하게 되면 뭐 우리나라한테 호재죠.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국의 뭐 CXMT까지도 규제가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삼성한테는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테슬라는 오늘 올랐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급락, 메타 반등, 반도체는 다 좋았고 캐터필러 좀 빠졌고요. 에너지 관련주, 전력기기, GE 버너보나 비스트라 같은 기업들은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이제 그간 있었던 거 좀 길지만 한번 이랬구나라고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주요 이슈는 이제 좀 여러 가지 딥시크는 한번 설명드렸죠. 근데 딥시크는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설명해드렸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다른 거보다 이제 요게 좀 핵심입니다. 네. 뭐 제2의 스푸트닉 중 이것도 다 설명드렸는데 결국 미국 기술주 비싸다는 게 다시 한번 이제 점화가 됐고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딥시크가 어떠냐 이거는 논쟁은 차후로 하고요. 중요한 건 당분간 약간 상처가 났기 때문에 고밸류를 좀 해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주요 이렇게 많이 올랐던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좀 기간 조정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변동성 확대에 주의하시고 뭐 섣불리 막 이렇게 좀 떨어진다고 투자하시거나 그러시기보다는 조금 기다리자. 그리고 국가가 이제 주도하겠죠. AI. 요거는 어쨌든 상당히 강화될 것 같고 우리나라도 오늘 네이버가 오른 것도 그거거든요. 한국의 생성의 AI 모델 갖고 있는 기업이 네이버잖아요. 그래서 안보 목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 미국만 좋았잖아요. AI 때문에. 근데 저렇게 저가형 칩으로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저게 쉽진 않아요. 쉽지 않더라도 시장 참여자들이 미국 예외주의 미국만 좋다 해서 좀 벗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쪽이 살아나고 아까 애플도 말씀드린 대로 온디바이스 AI, 물리 AI, 로봇, 자율주행에 이런 이제 저비용, 고효율을 내는 AI 서비스들이 탑재가 되면 훨씬 빠르게 확산되겠죠. 비싸서 못 썼다면 이제 싸게 되면 확산 속도가 빠르니까 이런 기업들한테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이슈 중에 이제 메타가 이렇게 투자를 여기 있죠. 요게 600억 달러 이제 투자해가지고 맨하튼에다 데이터 센터 짓겠다. 이거 하겠대요. 뭐 딥시크랑 상관없이. 예. 그러니까 AI에 승부를 걸고 있는 거고 AI 기반 전력 붐으로 이건 사실 딥시크 쇼크 전에 나왔던 내용이지만 어쨌든 전력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 센터 계속 깔긴 깔아야 되고요. 그리고 전력망이 좀 사실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 수요는 꾸준할 것 같은데 다만 주가들이 많이 올랐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니까 딥시크 때문에 좀 주가 흔들릴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국의 헤지펀드 매니저 스티브 코인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여전히 AI 괜찮다 낙관적이다 기술주 폭락 그거 잘못된 거야. AI 전환 더 빨라질 거야. 근데 하워드 막스는 엔비디아 폭락은 비이성적인 과열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게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근 몇 달 동안 너무 포트폴리오를 고성장주 쪽으로 기울였대요. 이게 쏠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거품이 터진다. 그래서 어쨌든 펀드 매니저들은 자산과 고객의 손실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니까 너무 오른쪽 한쪽으로 쏠리는 걸 경계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요거는 아까 이제 미국 시황 말씀드릴 때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국 물가가 좀 낮아질 거라고 이코노미 21에 그 양영민 기자님이 아주 좋은 내용 써주셨는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 이렇게 나타낸 건데 37%예요. 주거비가. 근데 그 중에 27%가 귀속 임대료. 귀속 임대료는 뭐냐면 집주인한테 물어봐요. 임대료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실제 거래가 아니죠. 실제 거래를 반영을 못해요. 그래서 무려 37%나 차지하는데 그래서 노동통계국이 이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제 거래한 수치를 나타내요. 그게 신규 임차 지수 빨간색입니다. 요거 마이너스 났어요. 네, 요게 요 지표들 있죠. 전체 임차 비용 여기에 다 선행을 해요. 얘가 꺾이면은 이게 꺾여요. 그러면 이 기속 임대료 요런 임대료 있죠. 요것도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듣던 좀 반가운 소식이죠. 그러면 이 전체의 3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가 이제 급격히 꺾일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거에 의하면. 그러면 연준은 좀 약간 편해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한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물가가 낮아진다면 한번 여기에 유가까지 떨어지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 내용은 미래를 예고하는 지표 중에 하나니까 실제 물가가 급격히 한번 낮아질지도 한두 달 정도는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게 선행 지표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내용이고 미국 이야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틱톡 인수 뭐 여러 가지 말들은 많죠. 누가 할지 몰라요. 뭐 바이트댄스에 대해서 테슬라가 한다, 오라클이 한다, 뭐 지금 얘기들 많습니다. 뭐 일론 머스크가 가져가겠다,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도 나오고 뭐 결정 안 됐고 트럼프 콜롬비아 관세부가 취소했고요. 아까 설명드렸고 트럼프 파벌지더라고 하는데 제가 파도라는 사이트 알려드렸죠. 이제 거기에 지난주에 올라왔던 이제 글을 한번 요약을 한 거고요. 결국 트럼프가 파벌을 만든대요.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파벌. 그러니까 이번에도 일론 머스크가 있죠. 근데 의도적인지 몰라도 오픈 AI에 샘 알트만을 갑자기 또 파트너로 딱 올려버렸죠. AI 인프라 프로젝트. 둘을 이제 싸우게 좀 둘이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선 사이가 안 좋은 걸 알아요. 그래서 견제하는 거예요. 본인 입장이 좋죠. 예, 너무 일론 머스크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거를 막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예, 경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파벌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 마가라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 그 다음에 테크 억만장자. 이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기술,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가, 이제 그 미국을 위대하게,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요 구호로 이제 딴 약자죠. 그래서 보호무역, 민족주의적 반엘리트주의죠. 요걸 대표하는 사람이고 일론 머스크는 테크. 예. 이런 이제 규제보다는 예. 또 중국과 또 좀 친하잖아요. 근데 마가는 정반대입니다. 중국 배척하고 미국만이 우선 이런 파벌을 만든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충돌을 하면서 중간에서 이제 트럼프가 조율을 하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리더십을 강화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일론 머스크 혼자 독단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파벌을 좀 만들어놨고 그리고 완전히 자유무역을 선호하는 스콧 베센트 같은 그런 이제 정통 보수를 또 올려놨죠. 사실 삼각 편대예요. 정통 보수, 미국 우선주의, 마가, 기술, 예, 저기 일론 머스크 정신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하는 거죠. 그걸 좀 만들어놨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머스크, 알트만, 브라 뭐 이거는 이제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백악관까지 싸움이 번지다. 예, 에이브라함 링컨도 라이벌 팀이 있었고 의도적으로 이걸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상대적으로 좀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고 또 미국 경제가 직면한 위험도 있대요. 그러니까 소비 여력은 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건 많이 말씀드렸죠. 신용카드 부채가 늘어나고 기업 경영이 좀 녹록치 않다. 파산 신청 기업 수가 많대요. 재정 적자 많은 거 아시죠? 이자 비용. 예,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신용카드 이자율이고요. 금리가 저렇게 올랐고 신용카드 잔액입니다. 예, 빚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정부도 빚내서 쓰고 있고 개인들도 뭐 다는 아니겠지만 빚을 내고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무작정 우리가 좋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트럼프도 이걸 알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져야 저런 게 이제 완화가 되겠죠. 25년은 채권해가 될 수 있을까? 어쨌든 채권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지난 몇 년간 금리가 오르면서 굉장히 좀 안 좋았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전망도 있다. 지금 10년물 국채가 4에서 4% 정도 되는데 이런 시기에도 과거에도 채권은 수익률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권은 또 안전자산이니까 뭔가 미국에서 안 좋은 이슈가 터지면 채권이 방어를 해주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 채권은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좀 그 약간 해지용으로 좀 괜찮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뭐 경제 비전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또 너무 기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트럼프가 황금 시대 경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립경제,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과 화석연료 이 세 가지가 중심인데 이거를 계속해서 시행해서 성공할지 모르지만 트럼프의 핵심 정책 이 세 개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 자립경제, 보호무역, 화석연료 확대 이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고립주의로 가거든요. 미국만 우선하고 불법 이민자 추방하고 관세 매기고 고립으로 가죠.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해요? 요 내용은 인플레이션을 가중시켜요. 물가를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는 과연 여기서 어느 걸 선택할 거냐. 물가 생각하면 저거 하면 안 되고 근데 본인 정책은 고립주의예요. 예. 이 중에 어떤 걸 할지 그 선택은 계속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트럼프도 어떤 선택을 할지
헷갈리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선택에 따라 모든 게 바뀌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뱅크와 AI인데, 소프트뱅크가 로봇 스타트업 기업 미국의 스킬드 AI에 40억 달러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요런 이제 로봇 만들어요. 로봇에 들어가는 그 두뇌 있죠.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로봇에 투자하겠다는 얘기고, 또 소프트뱅크가 오픈 AI에 250억 달러 투자하겠대요. 그 논의 중이래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제치고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어요. 소프트뱅크가 완전히 승부를 겁니다. 트럼프하고도 사이도 좋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미국 기업들의 지분을 가져가는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격적인 베팅을 하는 거죠. 예. 중심이 되겠다는 거죠. 과연 이제 손 회장의 베팅이 성공할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AI랑 로봇이죠. 예. 여기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어진다.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요 해외 기업 실적은 아까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렸고, 주요 이슈들은 뭐 너무 많아서 예, 이게 좀 짧은 시간 안에 하려니까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일단 먼저 기업부터 좀 몇 개 말씀드릴게요. 현대모비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좋은 실적을 좀 냈죠. 그래서 모듈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3천억이나 이제 증가를 했고, 어쨌든 턴어라운드 했어요. 그동안 완성차만 좋았지만 드디어 부품사도 좋았고, 전장 부품의 단가 올라갔고요. 현대모비스가 어쨌든 전장 부품 매출이 앞으로 지금도 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계속 고성장할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 팰리세이드 2세대 픽업 트럭 이런 신차 사이클에도 이제 진입을 할 수 있어서 계속해서 부품 매출은 늘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 GM이 공동 구매 계약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모비스가 이제 부품 같은 거를 공급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이 부분도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은 4.1조, 그리고 현재 시총은 23.4조니까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고 이제 주주환원도 하고요. 그래서 또 AS 사업이 고마진이죠. 차를 오래 타요. 그럼 이 AS 부품 수요는 늘어나는 거죠.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그동안은 현대차, 기아에 좀 밀려 있었죠. 한 2년간. 근데 그 흐름이 좀 바뀌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아는 그냥 예상 정도의 수준이 나왔고 뭐 그냥 밋밋했어요. 뭐 아주 깜짝 놀란 것도 아니고. 근데 주가 싸는 건 뭐 분명하고, 배당 수익률은 6.4니까 배당은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완성차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는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모멘텀 부재로 좀 약하지만 차후에 또 주가는 좀 어느 시점에서 모멘텀이 나온다면 반등하지 않겠냐. 다만 단기적으로는 좀 그런 게 안 보여서 좀 답답한 거지만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분명한 건 배당 매력은 높기 때문에 그 점은 충분히 매력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기는 기대보다 안 좋았지만 주가는 좋았던 게 AI에 들어가는 MLCC가 비중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 부분은 호재고, 거기에 중국이 부양책 쓰면 스마트폰 보조금 주거든요. 거기 들어가는 MLCC. 그리고 플립집 BGA 매출이 기존 BGA 매출을 추월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주로 AI나 이런 컴퓨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되게 대형 기판인데 요 매출이 늘어났다는 건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거죠. 이구환신, 그러니까 중국의 내수부양 정책이죠. 헝거 주면 새 걸로 바꿔주는, 그러니까 스마트폰 이제 보조금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속화돼 가지고 중국 스마트폰이 잘 팔린다면 또 수혜를 받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와 전장이라는 성장축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이제 발휘하는 이상 전반적인 투자 매력도는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도 어쨌든 AI 사이클에 같이 좀 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왜 살까 이런 내용인데, 현대 GF홀딩스와 현대옵션핑이 최근에 현대백화점과 한섬지분 추가 취득하면서 약간 교통정리하고 있어요.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근데 눈에 띄는 건 현대 GF홀딩스가 백화점 지분을 계속 취득하고 있다는 거죠. 40만 주 취득했거든요. 그러니까 3월까지 이제 백화점 지분을 이렇게 매입을 하게 되면 지분이 33%인데, 이거 아마 이제 현대백화점을 이제 지주회사로서 행위 요건을 좀 충족하기 위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주가가 비싸지 않잖아요. 5만 원 이하면 싸다. 현대백화점의 시가총액이 본점인 압구정점 토지 가치에도 못 미친다. 이거
이 신영증권 애널리스트 서정현 연구원이 예전에 쓴 자료 기억나세요? 예, 그거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싸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 유통업체 선호주로 지속 좀 추천한다 이런 내용이고, 휴메딕스는 이제 필러 있죠. 여기 필러라는 게 이제 채워 넣는 거죠. 피부에. 근데 필러 사업이 이제 고성장을 할 걸로 보고요. 아직 실적 발표는 안 했고 4분기 성장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바디 필러. 바디 필러는 뭐 엉덩이라든가 몸 전체에 들어가는 건데 얼굴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그 용량이 큽니다. 60cc, 앞면은 3cc, 20배죠. 그래서 판가도 비싸고, 이게 아마 올해 브라질에서 승인만 받으면 좀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ER 8배밖에 안 되고 경쟁사들이 17배 받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칩셋 미디어는 이제 비디오 IP라 그래서 이제 설계 자산이죠. 그래서 동영상, 그래서 보통 이제 자율주행차 수혜주로 부상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이제 테슬라나 이런 자율주행 이슈가 있어서 한번 주가 움직였다가 이제 오늘 아마 제가 아까 보니까 급등한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회사가 중국 비중이 높아요. 중국의 AI 기업에 이런 이제 그 설계 자산을 공급 이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 매출 비중이 23년 기준으로는 6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런 AI 반도체라든가 이런 자체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이 설계 자산을 그 이 칩셋 미디어 거를 일부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중국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고, 이번에 딥시크 사건의 수혜주죠.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중국이 딥시크에서 뭔가 성과를 냈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AI 투자를 많이 할 거고, 그러면 AI 자체 반도체 많이 만들겠죠. 그러면 이 칩셋 미디어의 매출이 올라갈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를 중국에서 이 계약 맺은 회사들이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매출액이 이제 로열티를 받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구조기 때문에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이제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엄청 빠졌다가 자율주행 이슈, 또 중국 AI, 딥시크 이슈로 이제 분위기는 좀 바뀌고 있다. 그래서 중국 모멘텀이 계속 지속될지, 또 실적은 어떨지는 한번 확인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올라가는 건 이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조선 관련해서는 이제 다울투자의 최강식 연구원님이 미국의 규제가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중국 배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머스크가 이제 덴마크의 이제 세계 최대 해운사죠. 여기가 지금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25년이 소요됐대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중국 배 타지 말고 그거 바꾸기 쉽지 않다. 미국을 커버하니까 미국에 이제 미국으로 이제 컨테이너선을 보낼 때 중국산을 안 쓰고 이제 다른 걸 만약에 해야 된다면, 만약에 미국 배로, 미국의 전략성다, 그거 구축하는데 6, 7년 걸린다. 당장은 하기가 어렵다. 한국, 일본에서 건조한 컨테이너선만으로는 미국형을 모두 다 충족하기 어렵다. 그래서 중국 건조 선박이 당분간, 만약에 이제 미국이 벌금 내릴 수 있거든요. 중국산 배가 미국에 가요. 그럼 벌금, 관세. 그럼 그거를 내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왜 못 바꾸니까 당장은. 그러니까 바꾸긴 해야 될 거예요. 바꾸는데 시간이 걸리는다. 그러면 벌금 내고서라도 방법이 없다. 그럼 운송비가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했지만 결국 바꿔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사한테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점점 신규 발주를 꺼리겠죠. 중국 배는 이제 안 주려고 하겠죠. 예.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동반해서 수혜받을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이슈긴 하지만, 예, 벌금까지 물어야 될 정도로 지금 어쨌든 상황이 좋진 않은 거죠. 이제 해운사 입장에서. 그럼 비용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이러면 운임이 올라가요.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딥시크 뭐 이슈는 유진투자의 이제 이승우 연구원님은 그동안 정교화도 같았던 대규모 투자에 의존했던 AI 개발 방법에 전환점이 멀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의 AI 투자는 끝도 없이 올라갈 거다. 이거를 이제 깨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자본 지출을 올렸는데 이거를 이제 유지시키겠다. 더 투자를 증가시키진 않는다. 이런 내용을 언급을 했고, 메타도 약간 애매하게 얘기는 했어요. 투자해야 된다. 근데 어쨌든 뭔가 단서를 달았죠.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도 있대요. 자본 지출이 줄 수도 있어요. 살짝 앞에다 단서를 달아놨죠. 근데 지금은 아니다. 테슬라는 더 AI 칩 늘리지 않겠다고 했고,
그래서 엔비디아 중심의 AI 인프라 구축 경쟁이 당장 끝나진 않지만 결국엔 이제 어느 시점에선 좀 이제 느려질 수 있다. 그래서 균열을 만든 거죠. 딥시크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AI 인프라 구축 경쟁의 틀에 균열을 만들 수 있다는 건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조심하자 이런 내용이고, 요게 이제 젠슨왕의 눈동자가 흔들릴지 모른다. 그런 좀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진은 찾아봤고요. 그리고 삼성증권은 아니다, 뭐 반도체 괜찮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한국 인터넷은 좋대요. 네이버, 카카오는 이제 저비용 고효율을 찾고 있는데 이 딥시크 사태가 그걸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많은 돈 쓰긴 어렵잖아요. 근데 딥시크 때문에 설계 최적화 해가지고 오픈소스 누구나 공개된 데이터를 통해서 이 저비용으로 만들 수 있구나, 이런 거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이버나 카카오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 네이버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거죠. 예. 소수의 빅테크 독점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좀 약간 투자를 덜 했던 기업들도 기회가 생겼다는 면에선 인터넷한테 호재인 것 같다. 그리고 AI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는 계속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AI 비서 시대가 올수록 반도체 능력은 더 중요하다. HBM도 여전히 공급 부족하다. 그리고 분명한 건 미중 경쟁은 불이 붙을 거다, 이런 내용이고요. 한국 테크 주식은 어쨌든 상대적으로 쏠림이 덜했기에 더 나은 성과를 전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로 미국은 좀 흔들릴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주식은 좀 상대적으로 이제 쏠림이 좀 덜했으니까 성과가 더 나오지 않겠냐,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AI 소외주였던 한국은 이제 인터넷 온디바이스 AI, 아까 인터넷 온디바이스 AI는 이제 어떤 이제 기기에 들어가는 AI죠. 요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은 좀 있을 것 같고, 반면 데이터 센터 주변에 인프라 있죠. 인프라 관련주는 조금 단기적으로 관심이 떨어질 수도 있다. 아마 전력 인프라나 이런 쪽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기업. 근데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인프라 기업들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좀 단기적으로 조정은 뭐 받을 가능성은 염두는 해둘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렸고, 마지막으로 IT, 이건 폴더블 폰 내용인데 26년에 애플 아이폰이 폴더블 폰이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게 메인이고, 근데 올해 삼성전자가 듀얼 폴딩, 레노버라는 PC 회사가 롤러블, 요거를 아마 출시할 예정인 것 같아요. 뭐냐면 듀얼 폴딩은 이게 두 번 접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고. 화웨이는 바깥으로 접는 거 아세요? 이렇게. 예. 그리고 갤럭시는 안으로 접죠. 이렇게. 예. 이렇게 접어서 닫죠. 근데 화웨이는 반대로 접어요. 그걸 아웃폴딩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걸 듀얼 인폴딩. 이렇게 두 번 접습니다. 예. 요런 이제 모델을 올해 아마 내놓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노트북인데, 노트북을 보세요. 롤러블로 올려요. 이렇게. 요게 이제 롤러블 방식입니다. 좀 다르죠. 그래서 14인치에서 16.7인치로 확장한 수직형 롤러블 기술을 구현하는 삼성 디스플레이 패널을 탑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좋죠. 이렇게 크기가 점점 커지니까, 이 시장이 커지면 거기에 이제 애플까지 나오게 되면 더 좋은 모멘텀을 받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벤더인 세경 하이테크랑 파이넴텍을 이제 선호한다라는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고서는 여기까지 한번 설명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자공시는 사실 하나 있었어요. 1월 24일 지난번 금요일 날. 그래서 오늘 나온 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온칩스인데 이제 증여공시인데, 증여공시도 제가 이제 누구시더라, 이제 어떤 분이 그 블로그 올려주신 걸 제가 한번 글을 봤는데, 저도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건데 앞으로 증여공시도 저도 있으면 한 번씩 올려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당장 보라는 게 아니라 증여공시하고 증여 전 2개월, 증여 후 2개월 있죠. 그러니까 지금 증여를 해요. 이쪽 2개월, 그 전에 앞으로 2개월, 요 평균 주가를 내요. 그래서 증여가 결정돼요. 근데 증여를 했는데 증여세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증여하고 나서 앞으로 두 달은 주가가 되도록 안 가는 게 좋죠. 근데 끝나면, 이 두 달 후가 지나면 올라가는 게 좋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요걸 이용하는 이제 전략인데, 물론 가온칩스라는 기업이 앞으로 뭔가 성장 모멘텀이 있어요. 주가는 괜히 가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올라가죠. 예. 가온칩스가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죠. 예. 삼성이 주로. 그래서 좀 모멘텀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삼성 파운드리가 좀 고전하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올해 하반기에 삼성 파운드리가 좋은 성과를 내준다면
뭐 이런 증여랑 좀 맞물려서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예, 이런 증여 공시가 나왔으니까 한번 이거는 그러니까 증여 공시 나오면 2달은 지켜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요 증여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쪽 과거 2달 전 증여 앞으로 2달 요 그러니까 4개월 평균이죠. 요걸로 결정한다. 그러면 주가를 누를수록 사실 유리하긴 한 거죠. 그래야 세금을 덜 내니까. 그게 끝나면 기업의 모멘텀이 있으면 오를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증여 공시는 꾸준히 설명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도 공부해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고서는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은 좀 빠졌지만 그래도 낙폭은 생각보다 크진 않았어요. 좀 많이들 걱정하셨죠. 이게 또 오늘 하이닉스 막 주가 급락하고 근데 일단 코스닥은 거의 보합까지 왔고 코스피도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일단 선전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뭐 아시죠? 뭐 반도체 그냥 1조 2천억 들어가지고 근데도 주가가 버텼어요. 연기금속 개인들이 이거 이제 찬스로 본 거죠. 그래서 개인들의 정말 공격적인 매수가 외국인들은 안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엔비디아 쇼크 때문에 딥시크 때문에 오늘 반도체를 많이 파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섹터로는 오늘 아무래도 이제 소프트웨어는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뭐 AI 소프트웨어 있죠. 네이버, 카카오 다 급등해, 삼성 SDS까지 인터넷 대표주가 다 급등해 버렸습니다. 예, 로봇주도 당연히 물리, 라운테크는 예전에 한번 기억나세요? 제가 함께 배우기나 다른 뭐 시간에도 이렇게 한 번씩 설명해드렸던 것 같은데 중국의 북방화창이라고 기억나세요? 거기가 이제 중국의 1등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거기에 부품 공급하잖아요. 예, 장비 같은 거, 부품 이런 거 공급하는 걸 알려줬는데 오늘 왜 상한가 갔냐면 그거 딥시크 때문에 딥시크 사건 때문에 이제 중국이 AI 투자를 더 할 거고 반도체 투자 더 할 수도 있잖아요. 아마 그런 이슈가 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라운테크가 상한가 간 것 같고 하이젠 RM 로봇 회사들도 예, 오늘 동반해서 이제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결국 딥시크 효과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고 지능형 로봇 관련주들이 그래서 저번에 이제 이번 주에 제가 함께 배우기 영상에 한번 올려드렸죠. 그 휴머노이드 로봇 로보티즈도 한번 예, 그게 이제 LG전자가 2대 주주인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기업의 이 액추에이터 공급한 이력 있는 회사가 로보티즈였어요. 저도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그 IM 증권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애널리스트 분이 쓴 보고서에도 그런 게 좀 나와 있던데 어쨌든 이제 그런 액추에이터가 핵심이니까 그런 것들을 공부를 계속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 이제 주가가 또 언젠간 또 급락할 거예요. 이제 그럴 때를 한번 또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은 딥시크 때문에 좀 올라간 거 아닌가 이렇게 소프트웨어랑 로봇은 아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완전 개별 장세였고 반면에 오늘 전선주도 요 인프라 쪽 있죠. 여기는 그냥 오늘 투매를 맞아버렸어요. 반도체, 하이닉스, HBM 수요 둔화되면 어떡하지? 이걸 맞았고 건설기계 업종도 오늘 이제 전진건설 로봇 이런 기업들이 좀 주가가 안 좋았고 또 그래서 오늘 반도체 기업들은 대다수에 보세요. 그냥 칩셋 미디어는 좀 올라가긴 했는데 오늘 좀 많이들 흔들려 버렸죠. 예. 급락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반도체, 뭐 피팅, 예, 에너지, 전력기기 이런 쪽은 오늘 좋지 않았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밖에 없었죠. 미국의 딥시크 쇼크가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예상은 했지만 어쨌든 오늘 하루 충격을 받았고 근데 미국은 월요일날 충격받고 올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충격을 저는 받는다 이거보다도 좀 이제 이런 AI 인프라 투자로 너무 올랐던 기업들은 좀 기간 조정을 겪을 것 같아요. 한두 달 정도. 근데 그럴 때 또 기회로 삼으시면 되겠죠. 저도 항상 이제 AI 인프라 프로젝트 월요일 날 한번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앞으로 괜찮다. 좋을 거다. 왜냐하면 투자를 계속 해야 되니까. 다만 제가 걱정되는 거는 말씀드렸던 게 너무 올랐다 주가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투자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정이 좀 나와야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아마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은 좀 당분간 나올 수 있다. 그 점 염두에 두시고 너무 무리해서 막 적극적으로 투자하시기보다는 좋은 위치를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처가 났기 때문에 그 상처가 아무는 데는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정말 뭐래도 안 되네요.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뭐 큰 내용은 별게 없었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사람들이.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이제 실적 발표도 관심이 없어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면 정말 난리가 났었는데 관심도가 확실히 떨어졌고 오늘 뭐 블룸버그에서 엔비디아 공급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드디어. 근데 그것도 오보라고 또 밝혀지고 막 아주 해프닝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오늘 네이버 좋았고 은행주 좋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가치주가 좋았죠. 오늘은 또 상법 개정 이슈, 삼성화재 같은 거 이런 쪽을 미리 투자해 놓으신 분들은 또 오늘은 약간 또 좀 편했겠죠. 예. 그리고 전력기기는 좀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뭐 예상을 했던 바고요. 예. 인터넷 쪽 좋았고 그다음 코스닥은 알테오젠 같은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좀 좋은 편이었고 그러나 반도체 소부장은 역시 HBM 관련주는 좀 충격을 받는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미국에서 그런 이슈가 터져서 그리고 로봇주는 오늘 좀 상대적으로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어쨌든 뭐 카카오나 뭐 게임주 뭐 삼성전기도 상대적으로 좋았고요. 이쪽 왜냐면 삼성이 중국 비중이 좀 있다 보니까 영향받았고 가치주 KTNG나 삼성물산 또 소프트웨어 더존비전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좋았고 반대로 오늘 두산같이 많이 올랐던 기업들 경동나비엔 실적이 기대보다는 좀 안 좋았어요. LS 전력기기 뭐 이런 쪽은 안 좋았습니다. 코스닥은 로봇 오늘은 로봇과 소프트웨어고요. 반대로 반도체 소부장 이오테크닉스부터 ISC는 좀 충격을 많이 받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50분 정도 이거를 50분에 담기가 좀 쉽진 않은데 아무튼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미국 증시나 이런 여러 이슈들을 최대한 좀 이렇게 압축을 해가지고 예, 좀 전달해 드렸으니까 좀 한번 정리하신다라는 생각으로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 주 화요일 날도 올려드렸지만 딥시크 쇼크로 뭐가 바뀔지 그걸 한번 고민 한번 계속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 한 주 오늘 뭐 하루 열렸지만 좀 고생하셨고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배우기도 주말에 계속 올라가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